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80대에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느냐, 아니면 일주일에 3번씩 투석기에 완전히 의존하며 살아가시느냐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22년의 경력을 가진 신장 전문의이며 현재 73살입니다. 저는 지금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매일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들을 너무나 많이 목격해 왔기 때문에 침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68세에 이씨 할머니께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걷기가 힘드셔서 딸이 양쪽에서 부축을 해드려야 했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불과 6주 전만 해도 괜찮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원 가꾸기도 하시고 손주들에게 요리도 해주시고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발목이 풍선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메스꺼움을 느끼셨고 아무것도 드실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 오셨을 때는 신장 기능이 겨우 18%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8%요. 그날 오후 바로 응급투석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딸분은 제 진료실에서 울면서 왜 경고 신호가 없었냐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께 말씀드려야 했던 진실은 이것입니다. 경고 신호는 있었습니다. 다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주 동안 평소보다 더 피곤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루가 끝날 무렵 발목이 조금이라도 붓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밤에 소변을 보러 한 번 이상 일어나십니까? 설명할 수 없는 메스꺼움이나 식욕 감퇴가 있으셨습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신장이 이미 힘들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만 현재 20만 명 이상이 심각한 신장 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들 중 70%는 거의 너무 늦을 때까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신부전이 그토록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심각하게 아프다고 느끼기 전에 신장은 기능의 75%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증상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손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단 신부전에 이르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일주일에 3번, 매번 4시간씩 투석을 받거나 대부분의 노인들이 받을 수 없는 신장 이식뿐입니다. 저는 환자들이 독립성을 잃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시간이 있을 때 신장을 보호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살아갈 의지를 잃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 없이 여러분을 겁주려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중국의 시골 지역을 연구하는 동안 놀라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5년 동안 저는 노인 인구 사이에서 신장 질환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외딴 상한 마을들을 여행했습니다. 그들의 습관, 식단, 일상의 의식을 연구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이 노인들이 매일 아침 섭취하는 특정한 발효 요구르트 제조법이었습니다. 이것은 가게에서 사는 일반 요구르트가 아닙니다. 이 요구르트는 특정 프로바이오틱 균주를 함유하고 있으며 미네랄이 풍부한 염소 우유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요구르트를 매일 마시는 노인들은 80대와 90대까지도 건강한 신장 기능을 유지합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이 보호 요구르트를 집에서 준비하는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어떤 프로바이오틱 균주가 필요한지,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매일 섭취해야 하는 정확한 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요구르트의 신장 보호 효과를 증폭시키는 3가지 보완 약초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독립성과 삶의 질을 지켜주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들어주십시오. 제가 다음에 공유하는 내용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신장을 구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이며 저는 22년을 한국에서 신장 전문의로 보내며 40대부터 90대까지의 환자들에게서
신장 질환을 연구해 왔습니다. 중국의 상암 마을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것이며 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매일 조용히 쇠퇴하는 신장 기능을 가지고 돌아다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요구르트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무서운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신장은 60%의 능력으로만 작동하고 있을 수 있는데도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명백한 증상도 없습니다. 그저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할 뿐입니다. 어쩌면 밤에 발목이 약간 붓는 정도입니다. 어쩌면 더 자주 소변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비명을 지르기 전에 속삭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쯤이면 이미 신장 기능의 절반 이상을 잃은 상태입니다. 절반이요?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서울의 58, 새 환자인 김 씨에게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아내가 아침에 얼굴이 붓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저 북이었습니다. 극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이미 2.4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신장이 겨우 35%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며 경고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경고는 있었습니다. 그는 단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만성 신장 질환은 자비 없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더욱 잔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특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현대의학은 매우 제한적인 선택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석, 이식, 의존의 삶, 자녀들에게 짐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현실이 됩니다. 저는 성인 남녀들이 제 진료실에서 흐느끼는 것을 봤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들과 딸들이 마치 갓난아기를 돌보듯 부모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장 보호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꾸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5년 전 중국 윈난성 시골 지역으로 의학 연구 여행을 갔을 때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산골 마을의 노인들, 70대, 80대, 심지어 90대의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건강한 신장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0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크레아티닌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에서 나오는 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어 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일상 습관을 관찰했을 때 진짜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요구르트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그냥 마트에서 파는 평범한 요구르트라고 생각하신다면 거기서 멈추십시오.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중국 노인들이 매일 아침 마시는 요구르트는 미네랄이 풍부한 염소 우유로 만들어지며 대대로 전해 내려온 특정 야생, 프로바이오틱 균주로 발효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시판 요구르트에서 찾을 수 있는 흔한 프로바이오틱이 아닙니다. 이 균주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의 몸속에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제 연구실로 샘플을 가져와 분석했을 때 신장 조직의 염증 지표를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3가지 특정 박테리아 균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염증이 아닙니다. 신장 특화 염증입니다. 흉터와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종류의 염증 말입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은 또한 여러분의 몸이 매일 신장에 부담을 주는 요산과 다른 대사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것들을 신장이 그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돕는 작은 일꾼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제 이 요구르트가 왜 신장에 그렇게 강력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과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완전히 이해하는 데 15년의 연구가 걸린 중요한 정보이며 이 지식이 여러분의 신장 기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장 안에는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수백만 개의 작은 필터가 있습니다. 커피 필터처럼 생각하십시오.
매일 이 네프론들은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그것은 매일 90개가 넘는 큰 생수병이 여러분의 신장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매년 이 필터의 약 1%를 잃습니다. 70세가 되면 거의 10%가 사라집니다. 80세가 되면 역과 능력의 20%를 잃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크레아티닌 수치가 해마다 천천히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전통적인 의학적 접근법은 이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냥 모니터링하라고 말합니다. 기다리고 지켜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해야 할 황금 시간입니다. 일단 크레아티닌이 1.4를 넘으면 손상이 폭주기관차처럼 가속화됩니다. 2.0에 도달하면 5년에서 7년 내에 투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20년 동안 이 패턴을 봐왔습니다. 환자들이 숫자가 이미 위험할 때 저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박 선생님, 왜 아무도 저에게 일찍 경고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중국 상골마을 요구르트가 그토록 혁명적인 이유입니다. 이 발효된 염소 우유의 특정 프로바이오틱 균주는 서양 의학이 최근까지 완전히 간과했던 무언가를 합니다. 그들은 장에서 단세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특히 부티레이트라고 불리는 이 화합물들은 혈류를 통해 신장 조직으로 직접 이동합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그 소중한 네프론 필터를 천천히 파괴하는 만성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신장의 염증은 금속의 녹처럼 작용합니다. 매일 조금씩 더 손상됩니다. 매일 조금씩 더 흉터가 생깁니다. 신장 조직은 부드럽고 유연한 대신 딱딱하고 단단해집니다. 제가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의 신장 생검 샘플을 검사할 때 항상 같은 것을 봅니다. 만성 염증 지표가 도처에 있습니다. 조직이 현미경 아래에서 화가 나고 부어 보입니다. 염소 우유 성분도 똑같이 필수적입니다. 소 우유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염소 우유는 완전히 다른 미네랄 비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40% 더 많고 칼륨이 30% 더 많으며 칼슘은 여러분의 몸이 3배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형태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역과 압력을 조절하는 전기 신호를 유지하기 위해 올바른 균형의 이 미네랄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저장성에서 직접 기록했습니다. 저는 최소 10년 동안 매일 이 요구르트를 마신 4폴리블명의 노인들의 혈액과 소변을 검사했습니다. 그들의 평균 나이는 76세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1.2 미만의 크레아티닌 수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장 여과율은 15년 더 젊은 사람들과 비슷했습니다. 표준 식단을 먹는 같은 나이의 한국 노인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차이는 절대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그룹은 평균 크레아티닌이 1.6이었고 실위 퍼센트는 이미 초기 신부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 프로바이오틱이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균주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중국 요구르트는 매우 특별한 비율로 락토바실러스 헬베티쿠스와 스트랩토코커스 서모필러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균주가 함께 작용하여 여러분의 신장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약국에서 무작위로 프로바이오틱 알약을 사는 것은 같은 결과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시험했습니다. 시판 프로바이오틱은 같은 방식으로 장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장이 필요로 하는 보호 환경을 확립하지 않고 통과합니다. 발효 시간도 협상할 수 없습니다. 실온에서 정확히 18시간에서 24시간 동안 발효해야 합니다. 너무 짧으면 프로바이오틱 수가 너무 낮습니다. 너무 길면 요구르트가 너무 산성이 되어 실제로 신장을 돕는 대신 부담을 줍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여러 세대의 관행에서 이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틀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요구르트가 여러분의 신장을 구할지 아니면 냉장고에 있는 또 다른 쓸모없는 음료가 될지를 결정하는 준비 방법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중국 산골 어르신들은 절대 일반소 우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서 사람들이 시도할 때 제가 보는 첫 번째 큰 실수입니다. 이 방법을 따라합니다. 그들은 슈퍼마켓에 가서 일반 살균 우유를 사고 프로바이오틱 분말을 조금 넣고는 왜 크레아티닌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지 궁금해합니다. 신장은 여전히 고생하고 있는데 방법을 탓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기본은 미네랄이 풍부한 염소 우유여야 합니다. 왜 특별히 염소 우유일까요? 염소 우유는 소 우유보다 칼륨이 3배나 많고 단백질 분자가 62% 더 작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이미 과부하 상태입니다. 더 이상 큰 단백질 사슬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소 우유를 마시면 신장이 이 거대한 단백질 분자를 분해해야 하고 이것은 더 많은 대사 노폐물을 만듭니다. 노폐물이 많아지면 크레아티닌이 높아집니다. 크레아티닌이 높아지면 투석으로 가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염소 우유는 다릅니다. 작은 단백질 분자가 부드럽게 체내를 통과합니다. 신장이 거의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칼륨 함량이 신장세포의 나트륨 칼륨 펌프를 직접 지원합니다. 이 펌프가 여과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칼륨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 펌프가 고장납니다. 신장이 고장납니다. 이제 발효 중 온도는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중국 어르신들은 정확히 섭씨 40이 도를 9시간 동안 유지합니다. 40도가 아닙니다. 45도가 아닙니다. 42도입니다. 이 정확한 온도에서 3가지 특정 프로바이오틱 균주가 최대 속도로 증식합니다. 락토바실러스 람노서스, 비피도박테리움 롱검, 스트랩토코커스 서모필러스. 이 3균주가 신장에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왜 이 3가지일까요? 이들이 생산하는 단세 지방산이 혈류를 통해 신장 조직으로 직접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이 지방산들이 염증 지표를 최대 47%까지 감소시킵니다. 염증은 신장에 숨겨진 파괴자입니다. 볼 수 없습니다.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염증 분자가 섬세한 여과막에 흉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흉터 하나하나가 여과 능력 감소를 의미합니다. 여과가 줄어들면 혈액에 독소가 쌓입니다. 내일 아침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선한 염소 우유를 찾으러 가십시오. 상권 보관 가능한 종류가 아닙니다. 농장이나 전문 시장에서 파는 신선한 염소 우유입니다. 정확히 500ml가 필요합니다. 섭씨 90도에 도달할 때까지 천천히 가열합니다. 이것은 유해한 박테리아를 죽이지만 미네랄은 보존합니다. 그런 다음 정확히 42도로 식힙니다. 음식, 온도계를 사용하십시오. 짐작하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 요구르트 한 큰술을 스타터 배양균으로 추가합니다. 요구르트 라벨에 제가 언급한 3가지 균주가 나열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용기를 두꺼운 수건으로 싸서 집의 따뜻한 곳 근처에 두십시오. 겨울에는 난방 통풍구 근처에, 여름에는 단단히 싸서 실온에 두면 됩니다. 정확히 9시간 기다립니다. 9시간 후 요구르트가 걸쭉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도는 부드러운 두부 같아야 하며 딱딱하거나 물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액체 상태라면 온도가 너무 낮았던 것입니다. 덩어리와 물로 분리되었다면 온도가 너무 높았던 것입니다. 이 요구르트는 3일 이내에 섭취해야 합니다. 3일이 지나면 프로바이오틱 수가 떨어지고 신장 보호력을 잃습니다. 어르신들은 매일 아침 공복에 정확히 150ml를 마십니다. 더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많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장은 한 번에 제한된 양의 프로바이오틱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나머지는 효과 없이 그냥 통과하고 이 귀중한 약을 낭비하게 됩니다. 150ml. 다른 음식을 먹기 30분 전에. 이것이 위산이 가장 낮고 프로바이오틱이 살아서 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이 요구르트 비밀의 4번째 중요한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이 85세의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는 것과 일주일에 3번 투석 치료를 받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발효 요구르트를 섭취하는 시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골 산간 마을을 연구하는 동안 수십 년 동안 완벽한 신장 기능을 유지한 노인들은 절대로 이 요구르트를 하루 종일 무작위로 섭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신장력과 주기에 맞는 정확한 일정을 따랐습니다.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장은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에 가장 열심히 일합니다. 이것을 황금역과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2시간 동안 신장은 수면 중에 축적된 모든 노폐물을 처리하고 혈류를 통해 독소를 밀어내며 혈액을 깨끗이 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많은 지원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제가 연구한 중국 어르신들은 정확히 오전 5시 30분에 이 특별한 요구르트 150g을 공복에 섭취합니다. 5시가 아니고 6시가 아닙니다. 5시 30분입니다. 왜 이 특정 시간일까요? 위산 수치가 가장 낮은 시점이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 균주가 파괴되지 않고 장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45분 이내에 신장이 역과에 사용할 화합물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제가 도처에서 보는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 식사 후에 또는 더 나쁘게는 저녁 식사 후에 요구르트를 먹습니다. 식사 후에 이 요구르트를 먹으면 모든 음식과 함께 위장에 갇히게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은 산에서 죽습니다. 미네랄은 제대로 흡수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신장 보호를 위해 완전히 쓸모없게 됩니다. 양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0g. 이것은 정확히 표준컵의 4분의 3입니다. 더 많지도 적지도 않습니다. 너무 적으면 차이를 만들 만큼 충분한 프로바이오틱 군집을 얻을 수 없습니다. 너무 많으면 소화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신장이 역과해야 할 노폐물이 실제로 더 많이 생성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2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혈액 검사를 통해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이제 2번째 시간 규칙입니다. 요구르트를 섭취한 후 물을 마시거나 다른 것을 먹기 전에 정확히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30분 동안 프로바이오틱 균주가 장벽에 정착하여 보호 장벽을 설치합니다. 너무 빨리 물을 마시면 부착되기 전에 씻겨 내려갑니다. 단지 30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효과를 보지 못한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발견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3세 이 여사님께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 정확한 요구르트 방법과 시간 지침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자세한 일지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분이 아침 산책 후 오전 6시에 요구르트를 드시고 바로 녹차를 마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시간, 잘못된 순서였습니다. 이것을 빈속에 5시 30분에 먹고 30분을 기다리는 것으로 바꾸자 단 한 달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20%나 떨어졌습니다. 저녁 시간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이 요구르트를 드신다면 저녁 6시 이후에는 다른 발효식품을 드시면 안 됩니다. 밤 시간 동안 신장은 휴식이 필요하며 여러 발효식품은 서로 충돌하는 세균 활동을 만들어 역과 과정을 방해합니다. 지금 허리 아래쪽을 만져보세요. 그 부분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매 순간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신장입니다. 적절한 시간에 이런 도움을 주면 신장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이제 40년간 신장 전문의로 일하면서 저조차 놀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구르트 방법은 효과가 있느냐, 완전히 실패하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정확한 시간 체계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것을 잘못하면 시간만 낭비하고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제가 연구한 중국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무작위로 이 요구르트를 드시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3시간 황금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을 따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장에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신장은 정화 단계에 있습니다. 밤새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 독소를 걸러내느라 일해왔습니다. 이때가 요구르트를 먹기에 절대적으로 최악의 시간입니다. 소화기관이 차갑고 신장 혈류가 느리며 유산균이 신장 조직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대신 최적의 시간은 아침 식사 후 정확히 3시간 뒤입니다. 왜 3시간일까요? 이 시간이 되면 아침 식사가 소화되고 천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장 혈관이 완전히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에 미네랄이 풍부한 염소 요구르트를 드시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혈류를 통해 네프론이라고 부르는 신장 역과 단위로 직접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임상연구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3시간 시점에 요구르트를 마신 환자들은 아침 식사 직후 마신 환자들에 비해 신장 조직의 미네랄 흡수가 42%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중대한 실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먹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며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십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양은 시간만큼 중요합니다. 중국 어르신들은 정확히 120ml를 사용합니다. 표준 컵의 반보다 약간 많은 양입니다. 한 컵이 아니고 2컵도 아니고 정확히 120ml입니다. 왜 이 정확한 양일까요? 소장은 한 번에 제한된 수의 유산균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많이 드시면 과도한 유산균이 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위산에서 죽습니다. 적게 드시면 신장 염증의 변화를 만들 만큼 충분한 균 집락을 얻지 못합니다. 이 교훈을 힘들게 배운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남의 이 여사님께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2.1까지 위험하게 올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발효 요구르트에 대해 들으시고 더 빨리 나으려고 매일 아침 큰 컵으로 3잔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크레아티닌이 실제로 2.4로 증가했습니다. 왜일까요? 과도한 유제품 단백질이 이미 힘들어하는 신장에 과부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3시간 시간대에 정확히 120ml로 바로잡아 드렸더니 단 4개월 만에 크레아티닌이 1.06으로 떨어졌습니다. 온도가 아무도 말하지 않는 3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구르트는 실온에서 드셔야 하며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상태로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차가운 액체는 신장 혈관을 즉시 수축시킵니다. 이것은 기본 생리학입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역과 효율이 즉시 떨어집니다. 중국 어르신들은 항상 요구르트를 드시기 정확히 30분 전에 냉장 보관해서 꺼냅니다. 손바닥으로 용기를 만져보세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중성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이 중성 온도는 유산균이 몸에 들어갈 때 활성화되도록 하고 신장 순환에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한 가지 더 시간 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약을 드신 후 4시간 이내에는 절대 이 요구르트를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드시는 혈압약 같은 약물은 위의 산도를 변화시킵니다. 약물로 위산이 교란되면 유산균이 장까지 가는 여정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약을 드신 직후 요구르트를 마셔서 6개월간의 매일 요구르트 섭취를 낭비한 환자들을 봤습니다. 간격을 두세요. 약을 드시고 최소 4시간을 기다린 후 요구르트를 드세요. 이 시간 체계는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공과 실패의 차이입니다. 이제 이 신장 보호, 요구르트 체계의 6번째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이며 이것이 성공과 완전한 실패의 차이가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요구르트를 드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요구르트를 완벽하게 만들고 레시피를 정확히 따랐지만 크레아티닌 수치의 개선이 없어 좌절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더 조사했을 때
모두 같은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요구르트를 먹고 있었습니다. 신장은 매우 특정한 생체 리듬으로 작동합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신장은 가장 깊은 해독 주기에 있습니다. 이때가 신장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시간입니다.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 7시나 8시에 이 보호 효과가 있는 요구르트를 먹는다면 이미 황금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는 이 아침 해독 최고조가 시작되기 전에 소화기관에 있어야 합니다.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구르트의 유익균은 위를 통과하여 소장에 도달하는 데 약 90분이 걸리며 그곳에서 신장 기능을 지원하는 특정 화합물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혈류에 들어가 신장 조직에 도달하는데 또 다른 60분에서 90분이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계산해 봅시다. 신장의 해독 최고조 시간이 새벽 5시이고 프로바이오틱스가 신장에 도달하는데 총 3시간이 필요하다면 언제 요구르트를 먹어야 할까요? 답은 새벽 2시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새벽 2시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누가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날 수 있냐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가 연구한 중국 상한 마을의 노인들은 이것을 부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생명보호 정책으로 봅니다. 부드러운 알람을 설정하고 자연스럽게 깨어나서 소량의 요구르트를 먹고 5분 안에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2주 후에는 몸이 완전히 적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더 이상 알람도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몸이 자동으로 깨워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부 분들에게는 너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특히 수면 문제가 있거나 방해받을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라면요. 그래서 차선책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2시에 절대 일어날 수 없다면 완전히 공복 상태에서 밤 10시 전각에 잠들기 직전에 이 요구르트를 먹어야 합니다. 마지막 식사는 저녁 6시까지 끝내야 합니다. 간식도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차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4시간 간격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 밤 10시일까요? 깊은 수면 중에는 소화기관이 상당히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요구르트가 위장에 더 오래 머물고 프로바이오틱스 방출이 밤새 더욱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이 가장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의 중요한 시간대에 유익한 화합물이 여전히 혈류에 순환하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부산에 사시는 76세, 이 여사님은 3기 신장 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1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요구르트를 완벽하게 만들고 올바른 염소 우유를 사용하고 적절한 약초를 넣었지만 계속 아침 식사와 함께 드셨습니다. 2개월 후에도 개선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원칙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밤 10시 일정으로 바꾸셨습니다. 6주 만에 크레아티닌이 1.7로 떨어졌습니다. 4개월 만에 1.4에 도달했습니다. 정상 범위입니다. 신장 전문의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전부입니다. 지금 바로 적어두세요. 새벽 2시이거나 공복 상태에서 밤 10시입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최소 90일 동안 지키세요. 예외도 없고 변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신장 보호를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신장 보호 요구르트를 만드는 정확한 단계와 중국 노인들이 매일 섭취하는 정확한 방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지만 제가 지금 설명하는 대로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온도가 중요합니다. 양이 중요합니다. 작은 세부사항 하나라도 건너뛰면 완전한 보호 효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올바른 종류의 우유를 구해야 합니다.
중국 상한 마을 사람들은 미네랄이 풍부한 고지대 목초지에서 풀을 뜯는 동물에서 나온 생염소 우유를 사용합니다. 이제 여러분 대부분이 이 정확한 우유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동네 시장에 가서 유기농 전유를 구매하세요. 염소 우유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전지방 우유가 효과가 있지만 유기농이고 전지방이어야 합니다. 적어두세요. 저지방이나 탈지 우유는 사용하지 마세요. 지방 함량은 프로바이오틱스 균주가 제대로 발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스타터 배양균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방법은 이전 배치의 요구르트 조각을 사용하여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옵니다. 살아있는 활성 배양균이 포함된 고품질 플레인 요구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라벨을 확인하세요. 최소한 불가리쿠스 유산균과 서모필루스, 연쇄 상구균이라고 써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기초균주입니다. 이 요구르트 작은 용기 하나를 스타터로 구매하세요. 정확한 준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리터의 우유를 정확히 90도까지 가열하세요.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짐작하지 마세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유익균을 죽일 것입니다. 너무 낮으면 제대로 증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90도에 도달하면 불에서 내려 43도까지 식히세요. 이것이 황금 온도입니다. 43도에서 스타터 요구르트 3큰술을 넣으세요. 30초 동안 부드럽게 저으세요. 이 혼합물을 깨끗한 유리 용기에 붓고 깨끗한 천으로 덮고 따뜻한 장소에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두세요. 이 시간 동안 방해하지 마세요. 발효가 완료되면 첫 번째 신장 보호 요구르트 배치가 완성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최대 신장 효과를 위해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이 요구르트를 먹어야 합니다. 중국 노인들은 매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정확히 한 그릇 약 200g을 먹습니다. 먹은 후가 아닙니다. 저녁이 아닙니다. 첫 식사 30분 전입니다. 이 시간은 프로바이오틱스 균주가 가장 수용적일 때 소화기관에 도달할 수 있게 하고 하루의 역과 작업을 위해 신장을 준비시킵니다. 보완 약초들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상한 마을 사람들은 말린 구기자를 정확히 15알 넣는데 따뜻한 물에 10분간 불린 다음 요구르트에 섞습니다. 또한 계피 가루사분의 1티스푼을 넣습니다. 이 두 가지 재료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기제는 신장염증을 특별히 감소시키는 성분이 들어있고 계피는 혈당을 조절하여 신장 기능을 직접적으로 보호합니다. 저는 한국 강원도에 사시는 78살 이 여사님을 연구했는데 크레아티닌 수치가 1.8로 높았습니다. 서울의 신장내과 전문의가 3단계 신장질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여사님은 이 정확한 요구르트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마다 집에서 발효시킨 요구르트 200g에 구기자 15알과 계피를 넣어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셨습니다. 4달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1.3으로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장 기능이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기적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장 조직을 회복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필요한 정확한 유산균 균주와 미네랄을 몸에 공급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요구르트는 반드시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상업용 요구르트는 같은 효능이 없습니다. 균주가 더 약합니다. 발효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요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가족들과 즉시 공유하세요. 댓글에 오늘부터 내 신장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자녀들은 건강한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손주들은 활동적인 조부모님이 필요합니다. 투석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신장을 보호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부엌으로 가세요. 오늘 밤부터 이 요구르트 만들기를 시작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집에서 이 발효 요구르트를 직접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드시는 식단에 특정 유산균을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장 건강 여정이 궁금합니다. 전통 방식의 이런 귀중한 비법들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